자, 라고페론 같은 경우에 이 일반화되어 있던 오페론을 이제 라고페론으로 옮겨본다라고 하면 라고페론 같은 경우에 구조는 똑같아요. DNA가 이쪽이 5'엔드고 이쪽이 3'엔드야 라고 하면 알진 정보를 읽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조절 물질이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알진이 발현돼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조절 단백질 있죠? 이 단백질은 이 세포 속에 존재하는 항구성 단백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항구성 단백질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 세포 속에 주구장창 존재하는 거,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거,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이 단백질의 작동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조절 물질이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 오페론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라고페론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 유전자에 들어가는 정보를 본다라고 했을 때 라고페론의 구조 유전자를 구성하는 G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 있죠. 앞에부터 우리가 락G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락Y 마지막에 있는 게 락A 이렇게 돼서 총 세 종류의 그 정보가 들어있게 되어 있고요. 요 라고페론에 있는 락지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지금 형질 발현 얘기 마무리 하시고 오늘 생명공학 언어 나가려고 하는데 생명공학 파트에서 리포터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락지에 있는 유전자가 메신저 RNA로 전사가 되고 이 메신저 RNA로 전사가 된 걸 이용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요걸로 만들어내게 되는 단백질의 이름은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또는 베타 저당 분해 효소, 한국말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타 저당 분해 효소를 만들게 될 거라서 요 놈이 해주는 역할은 저당 뭔지 아시잖아요. 갈락토스하고 글루코스가 결합해가지고 만드는 저당이 락토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놈이 작동을 하게 되면 하는 현상이 1은 저당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갈락토스랑 포도당으로 만드는 역할, 그걸 얘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왜 굳이 멀쩡한 저당을 분해를 하느냐? 결과적으로 생물에서 다루게 되는 토픽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인 거고 원핵생물 하등하다고 우리가 무시를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쟤도 생물이기 때문에 생존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모든 현상들은 에너지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원은 기본으로 탄수화물을 사용을 하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세포호흡 배워서 아시잖아요. 그쵸? 모든 세포호흡의 시작은 포도당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 근데 포도당 있는데 뭐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니? 라고 하면 요게 이제 라고페론 조절 얘기일 거고 어찌됐거나 일단 구성을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여기에 저당 분해 요소가 있는데 그럼 저당 분해 요소라고 하는 거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저당이 있어야 분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잖아요. 그래서 락Y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제 전사가 돼서 메신저 RNA를 만들게 되고 이 메신저 RNA를 만든 걸 가지고 얘가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면 그때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베타갈락토스 퍼미에이즈 한국말로는 베타 저당 투과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 투과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주는 역할이 이게 지금 원핵 생물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원핵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고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펩타이드 글라이칸층으로 덮여 있으면서 막의 투과성이 좋지 않습니다.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들어오라고 받았다가 하필이면 재수없게 독성물질 들어오면 죽는 거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막의 투과성을 현저하게 낮춰놓은 상태, 철저하게 판단해가지고 나한테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안 들여보내게 돼 있다 보니까 막 투과성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면 저당은 들여보내야 할 거 아니냐고, 그쵸? 따라서 여기 있는 락지가 발현돼가지고 만들어준 투과 요소는 저당의 막 투과성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락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당을 가지고 분해하는 과정에 아세틸기가 전이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요 놈이 전사가 돼가지고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로 만들게 되는 효소가 결과적으로 아세틸기 전이 효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름 보시면 아세틸기를 옮겨 달아주는 효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여기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단백질들이 목표가 하나예요.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들에 대한 정보가 순차적으로 락지, 락Y, 락A 순으로 유전자에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근데 그거 앞에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거 앞에 프로모터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상황을 나눠보셔야 되는 거죠.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건 포도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이 포도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 굳이 이걸 한번 뽀개가지고 써야 하는 락토스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젖당이 없어요 라고 하면 나는 왜 자꾸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 쓰는 거지? 자, 젖당이 없어요 하는 상황이 되면 여기 있는 항구성 단백질에 자 미리 정보를 얘기합시다. 얘가 젖당이랑 붙을 수 있는 부착 부위가 있는데 지금 주변에 젖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항구성 단백질의 젖당 결합 부위가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항구성 단백질의 특성, 젖당이 결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단백질이 오퍼레이터에 가가지고 덩어리째로 붙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모터에 붙어줘야 되는 게 RNA 폴리머레이즈, RNA 중합효소죠. 이 정보 가지고 메신저 RNA 만들어주는 놈인데 그 RNA 폴리머레이즈가 와가지고 붙으려고 해도 앞에 웬 돼지 같은 놈이 막고 있어서 붙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럼 요 놈이 여길 막고 있어가지고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을 수가 없어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지를 못하면 뒤쪽에 있는 정보가 메신저 RNA로 읽히지를 못해요. 그럼 단백질을 못 만들어. 근데 단백질 못 만든다고 아쉬울 게 없다는 거지. 왜냐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거니까 젖당 따위가 아쉽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원핵생물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젖당 분해 요소 따위가 필요가 없어. 안 필요하니까 안 만들겠다. 왜냐면 전사를 시켜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과정 우리 봐서 알잖아요. 전사하는 과정에 ATP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번역하는 과정에 GTP가 쓰일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돌릴 이유 없다고. 그쵸? 그래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있어 라고 하면은 요거를 에너지원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뒤쪽을 안 읽을 텐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포도당을 다 써버려서 없어요. 그럼 사람이 좀 비굴해지는 거죠. 그쵸? 아까는 젖당 넣었다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했는데 주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포도당은 없고 여기에 젖당이 있어. 그러면 이제 아쉬운 소리 해야죠. 선생님 저에게 에너지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젖당이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젖당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항구성 단백질은 젖당이 결합을 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오퍼레이터 부분에 부착이 안 됩니다. 얘가 부착이 안 되게 되면 오퍼레이터 부분은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더 이상 RNA 폴리머레이즈가 멈춰있을 이유가 없죠. 이제는 프로모터에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뒤에 있는 정보 쭉 읽어주게 되면 얘랑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젖당을 뽀개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젖당을 분해시켜서 한 단계가 더 들어가죠. 포도당 만들 거고 요거를 가지고 에너지를 내는데 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형질 발현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는 DNA 정보 읽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건데 필요할 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겠다. 안 필요하면 안 만들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 띠벙한 세균도 하고 있다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형질 발현을 조절하는 거에 원핵 생물에서 오페론을 중심으로 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제가 유도성 오페론이야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절 단백질이 있는데 이 조절 단백질이 여기를 막고 있어 버리게 되면 DNA 정보가 읽히지를 못해요. 어찌됐거나 DNA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보로 단백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젖당이 없으면 이게 지금 조절 물질로 쓰이고 있는 건데
조절 물질로 사용되는 저땅이 없으면 DNA에 있는 구조 유전자가 읽히지를 못하지만 저땅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정보가 읽혀. 저땅 조절 물질이 있으니까 구조 유전자가 활성을 띠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사용된 조절 물질은 구조 유전자를 읽어내게 만드는 활성자로 쓰이는 거고, 활성자로 저땅에 쓰여서 이 뒤쪽에는 정보를 읽게 만들기 때문에 이 오페론은 유도성 오페론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타낸 이 그림을,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는 막대기로 그렸지만 자기들 문제에 있는 그림에는 예쁘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저땅 있을 때, 저땅 없을 때,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요. 저땅이 없을 때 여기에 포도당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저땅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포도당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저땅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 배워서 알잖아. 그치? 저땅도 있고 포도당도 있어. 영리하게 생각하세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가 없고, 저땅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는 저땅을 에너지로 쓸 때는 포도당이 없을 때만 쓰는 거고,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포도당 먼저 쓰고 보는 거야.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저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요 항구성 단백질이 오퍼레이트에 결합하지는 못할 거거든. 그쵸? 그런데 어떻게 뒤에 있는 구조 유전자가 읽히는 걸 막을 거냐? 이때 관여하는 단백질이 캡 단백질이었었죠. 자, 이 캡 단백질 같은 경우에 포도당이 있는 환경에서 비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캡 단백질이 해주는 역할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 부분에 결합이 돼가지고 쭉 정보를 읽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폴리머레이즈 3, DNA 복제 과정에서 DNA 폴3가 작동을 할 때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붙어주는 단백질이 슬라이딩 클램프라고 하는 건데, 슬라이딩 클램프 있으면은 DNA 폴리머레이즈가 복제할 수 있는 염기가 한 5만 개쯤 되는데, 슬라이딩 클램프 없다라고 하면은 10개, 20개 복제하면 거기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 캡 단백질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었을 때 여기에 캡이 붙어가지고 구조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주게 되면 얘가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일 때 전사시킬 수 있는 염기가 2만 개 혹은 3만 개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캡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어 있질 않다라고 하면 RNA 폴리머레이즈하고 DNA 결합력이 약해서 꾸준히 읽어나가지를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땅이 있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될 때 캡 단백질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 포도당이 존재해가지고 얘가 있다란 얘기는 굳이 저땅을 쓰지 않더라도 ATP 합성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ATP라고 하는 것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였고, 여러분들 몸에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ATP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ATP가 될 수 있는 ADP라거나 AMP 같은 애들은 그 양이 현저히 적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캡 단백질 할 때 앞에 있는 C라고 하는 게 사이클릭 AMP에 의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단백질이어서 C가 붙는 거다 보니까 AMP 양이 부족해. 그럼 당연히 사이클릭 AMP도 없는 거고, 사이클릭 AMP가 없으면 이 단백질을 활성화를 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있다라고 하면 뒤쪽에 있는 정보 안 읽었겠지만 뭐 그거 못 읽는다고 내가 아쉬울 건 없는 거지. 요거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사실 캡 단백질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저땅 오페론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오냐 애들이. 응? 네, 나도 오늘 2분 늦게 시작은 했지만 네, 그래도 다 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28번 문제는 대장균에서 저땅 오페론 작동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 옳은 설명 골라보자 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보시죠. 저땅 오페론이 저땅이 없을 때 활성화가 되느냐, 말뜻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페론이 활성화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구조 유전자가 읽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저땅 오페론 같은 경우는 저땅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1번 틀렸어요. 2번 조절 유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놈은 항구성 단백질 주구장창 세포 속에 있는 거. 저땅 없을 때만 만드는 거 아니고 주구장창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2번도 이상합니다. 3번 억제 물질은 저땅하고 결합하게 되면
작동 유전자에 결합하지 못한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RNA 중합효소 저땅이 있어야지만 저땅분해 요소의 메신저 RNA 만드는 거 3, 4번이 맞는 얘기네. 그치? 자, 요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패턴이 몇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는 저땅오페론 이용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는데 그래프를 주고 자기들한테 파악을 좀 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시험관에서 대장균을 배양할 때 생장 곡선, 대장균 수가 많아진다는 건 아니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이 있어야 세포분해를 해가지고 애들을 늘릴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대장균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프가 치사하게 Y축이 두 개예요. 문제 보니까 간은 시험관에서 대장균을 배양할 때 생장곡선, 그러니까 요 그래프 읽을 때는 Y축을 이걸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나번은 대장균 내에 베타갈락토시데이즈 합성량을 나타낸 거니까 이 그래프 보실 때는 오른쪽 거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가지고 짐작을 해보건데 가번 그래프를 보니까 A 구간에서 대장균 수가 늘어난 걸 보니까 여기는 에너지원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원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문제가 갈락토시데이즈, 베타갈락토시데이즈는 그 구간에서는 양이 늘어나질 않았어요. 종합해서 말한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의 에너지원은 저땅을 사용한 게 아니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했어 라고 예상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다가 베타갈락토시데이즈가 어느 순간부터 양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곧바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래프가 시작하는 지점이 뭐랑 일치하냐면 대장균 수가 늘어나다가 잠깐 멈추는 지점이랑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배지에 있는 포도당을 다 써버렸고요. 더 이상 포도당 못 썼기 때문에 라구페론에 존재하는 정보로 이제 단백질들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간 제한이 발생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대장균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대신에 그 순간 이후부터 베타갈락토시데이즈가 느는 걸 보니까 C 구간에서는 저땅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는 문항이 됩니다. 그쵸? 왼쪽 그림은 그렇고 오른쪽 그림은 지금 보아하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표시가 돼 있는 게 니은이 지금 저땅 그 이당류 저단 상태인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번에 기억번에 나와 있는 게 포도당이야. 얘가 지금 포도당. 포도당이랑 갈락토스 구분하실 줄 아시죠? 3번 탄소 가지고 있는 HOH 위치가 딴 놈들하고 뒤집혀 있는데 갈락토스 같은 경우는 3, 4번 둘 다 뒤집혀 있어야 돼요. 얘는 3번만 뒤집혀 있으니까 얘는 포도당. 대신 여기 있는 얘는 저당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디테일한 척 한번 해볼까? 얘가 지금 포도당인 거고요. 여기 갈락토스. 뭐 보고 알았어? 여기. 그죠? 4번 탄소에 OH 위로 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요 구성이 뭘 뜻하는 건지는 볼 수 있겠고요. 자료에 대한 설명이나 추론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ABC 시기에 저땅 오페론 작동, 오페론이 작동한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조 유전자가 읽혀가서 단백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A, B 빼셔야 돼요. 그쵸? 요거 없어요. C만 작동하고 있는 거. 자, A 시기에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니은 빼셔야 되고 자, B 시기에 이화물질 활성화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화물질 활성화 단백질이 CAP라고 하면 저놈이 원래 사이클릭 AMP, CAMP 액티베이티드 프로틴인데 요게 이제 줄임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서 캐타볼리즘 액티베이션 프로틴이라고 해가지고 이화물질 활성화 단백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B 시기가 지금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저당으로 넘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비활성화 상태로 되어 있던 애가 활성화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라고페론 작동이 될 테니까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 C 3번도 잘못된 것 같고 4번 B 시기에 생장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이유가 저땅 오페론 작동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땅 오페론이 작동을 하려면 적어도 그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세포 내부에 AMP가 축적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지연이 생기는 거니까 4번은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습니다. 5번 보시게 되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때는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때보다 생장 속도가 더 빠르냐. 기억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구간이 여기고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구간이 여긴데 대장균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요때 그래프가 이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요거 뽀셔가지고 포도당 만든 다음에 쓴다라고 할 때 요거 뽀시는 과정에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당류를 쓰는 게 이당류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때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나오는데 얘가 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기억보다 니은 때가 더 빨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든 얘기는 4번만 고르시면 되는 문제.